does가 선택지에 나오면 일단은 반반이에요. does가 50% 정답, 나머지 셋 중에서 오답.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oes를 둘러싼 이 여러분들 1등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2인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that. 바로 사물 단수형이냐 복수형이냐의 차이죠. 그 다음 anyone, 뭐 anybody, someone, somebody, everyone, everybody까지가 다 한물입니다. 그리고 얘들과 does랑 또 싸웁니다. 바로 복수형 사람은 those, 저기 뒤에 놔뒀어요. 단수형 사람은 anyone이건 anybody건 everybody건 everyone이건 그런 거 one 붙은 거, body 붙은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거 둘 중에서 여러분들 골라주는 문제. 그 다음 또한 does와 them이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아는 사람들 복수형이냐 them 혹은 they 같은 것들 혹은 그렇지 않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 뭐 대충 뭐뭐라는 사람들이겠지 라는 개념일 때는 those 이렇게 그래서 them과도 싸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일반 이름들 부정 대명사 중에서 all이나 some이나 most나 any 뭐 few much, many 뭐 이런 표현들이 또한 대명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B과정 30까지 공부하는데 뭐 사회사 여러분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뭐 거의 최고 난이도의 여러분들 민법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수의 대항마들이 엄청나게 도사리에 있구나 일단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수에 대한 가장 여러분들 간단한 이해는 제가 뭐뭐라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고로 뭐뭐라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those who 블라블라건 those in the company건 those living in 서울이건 어쨌거나 뒤에 뭐뭐라는 those 수식어가 반드시 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 보시면서 does는 단독적으로는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 언어에는 사람들이라는 쓰는 표현이 있는데 토익시험에서는 people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people이 정답된 적이 없습니다. persons가 나온 적이 전혀 없어요. 바로 이 does가 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다 대신할 수 있구나. 이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알겠죠? 뭐 이번 문제를 좀 틀리신 분들이 있는데 사이사 문두의 이름들 문장 첫머리에 빈칸 나오는 대명사 문제는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은 anyone과 does의 정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단 동시에 나올 땐 분명히 제가 수일치할 여러분들 건덕지가 이렇게 등장한다 그랬다. 그죠 여러분들? which is라는 단수형 동사가 나왔다면 anyone, everybody, somebody, someone 이런 표현들이 필요할 거라 이 말입니다. does의 대항마 which is가 does가 오답되는 중요한 단서였죠. 3번은 제가 좀 이따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거 8번 문제 많이 틀리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먼저 이 문장은 제가 해석을 먼저 해보고 나서 원리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The map on Manhattan's website, 맨하탄 웹사이트의 지도가 shows all named avenues, 모든 이름이 있는 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맵에 거리명이 있는 거예요. Within the business area, 보니까 비즈니스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거리명을 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를 포함도 하고 있냐면 including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blank 자 2 miles는 보지 마시고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outside the city limit 그러면은 도시 경계선인 city limit인데 중요한 표현 아닙니다. outside니까 외부다 그죠 여러분들. 즉 비즈니스 구역 안에 있는 거리도 담았지만 도심 밖에 있는 거리도 담았다. 그죠? 이제 이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도심 안에 있는 거리랑 도심 밖에 있는 거리는 거리라는 표현만 가질 뿐 대상이 다르다. 바로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them을 쓸 수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바로 them 고르지 않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실제 토익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 난이도 문제라 보시면 됩니다. 문법 중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일단 them이 오답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는 거리인데 이게 단수면은 that, 복수면은 those, avenues 나와있죠? z 붙어 있으면 those로 가자. 이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venue가 나오면 that, avenues가 나오면 those. 이런 원리로 보시면 돼요. 바로 that, those, 사물 지칭하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이 5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어가 compare, 비교하거든요. 바로 recent performance, TDKC라는 회사의 recent performance, 최근의 실적과 SRI 회사의
실적을 비교했는데 이 회사 실적, 이 회사 실적 표현만 같을 뿐 수치는 다를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그 수치가 다른 경우 표현만 같은 경우죠. 역시 이럴 때 바로 부정대명사 사용되는데 단수면은 that 아마 those가 정답되기 위해서는 performances 뭐 이런 표현들이 필요할 거라 이 말입니다. 비교의 대상이 분명히 사람이 아니죠. performance 사람이 아니죠. 이럴 때에는 anyone이건 anybody건 뭐 everyone이건 이렇게 머시기 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람만을 지칭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anyone of라는 표현 자체가 없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30과에서 또 한 번 더 요령이 진행될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3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다 틀렸던 문제 여러분들. 자, 이 문제 does가 오답되는 이유. 선생님 저는 does of를 많이 봤거든요.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요겁니다. SRI의 실적, TDKC의 실적 됐습니까? 이런 개념에서 that does 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does of가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분명히 아까 선생님이 does of 명사 구조로 쓰라 그랬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이제 문두에 나온 경우입니다. 결국 does of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제품들, 누군가의 제품들 이 되겠습니까? 반드시 앞쪽에서 비교 대상의 사물명사가 필요한 경우에 쓰이거든요. 그런데 원리를 설명했지만 역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문두에는 does of를 안 써야지 이게 다 돼. 알겠죠? does who는 엄청나게 정답으로 나오는데 does of는 그냥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한 풀이법이 된대.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Mr. Louis former clients 이 고객들 전 고객들의 그게 뭔지 앞에 언급이 안 되는 기라. 이게 바로 대문자 does of는 오다. 됐니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는 거라. 대신 이건 금방 까먹는데 일반 교재에 없는 스킬이거든요. 시험 치기 바로 전에 봐줘야 된다 이 말이 알겠습니까? 시험 치기 바로 전에. 자, 그리고 나서는 does를 버리고 나면 everybody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할게요. 역시 마찬가지, does 마찬가지예요. everyone of 건, someone of 건, everything of 건, everybody of 건. 하여간 뭐시기 one of나 뭐시기 thing of라는 표현 자체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any of the clients는 있습니다. all of the clients는 있어요. 그런데 everything of the clients나 everybody of the clients나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없는 그 원리는 다시 말하지만 30과 B과정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all은 가능하다 이야기죠. 직원들 중에서 모두가 다 긍정적인 리뷰를 제공했다면 그때는 all 쓰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D번의 each other 역시 무식하게 설명할게요. 대문자 each other, 대문자 one another 절대로 여러분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어디 갔니? 문두 불가. 하여간 문두에 나왔던 얘기는 대문자라는 얘기거든요. 얘랑 똑같은 게 뭐냐면은 one another 이란 표현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뒤에 나와야 됩니다. work each other 서로 일하고 compete with each other 서로 경쟁하고 지난 여러분들 토요일자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토요일자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는 바로 help each other 서로 좀 도와라 이런 말이거든요. 서로 도와가라.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동사 오른쪽이건 정의사 오른쪽 이런 원리에 의해서 간단히 스킬로 설명하자면 everybody of는 영어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 다음 대문자 does of건 대문자 each other 자체가 존재할 수 없더라. 이해됐니? 그럼 남아있는 both는 뭐냐? 별로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터 루이의 전 고객들이 있는데 일부는 some, 모두는 all, 그 중에 절반은 half, 그 중에서 극소수는 few. 이해되겠습니까? 이 바로 all, any, some, most, few. 형용사가 대명사가 되는 그런 원리인데 요 원리 부분 다시 말하지만 30까지 알겠죠? 네. both가 왜 나왔냐? 그냥 ABD번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 both가 오답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고객들이 사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만약에 to가 나왔다면 both가 여러분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건데 사실 to가 없더라도 굳이 to를 안 써도 대충 루이스 씨의 고객들 2명 있으나 봐. 그 사람들 둘 다 쓰고 싶은 거야. 그 사람 모두 다 알겠죠, 여러분들? 3명 이상일 때는 or, 2명이면 both. 이해됐습니까? 좋습니다. 정답은 C번의 both예요.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사람을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뒤에 of가 나오걸랑 all이건, any건, some이건, both건, few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량 형용사들을 고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Alright?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 정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수업은 Day 14 동사 변형 풀이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심에서는요, 이 동사 변형 문제가 3문제가량은 출제가 반드시 됩니다. 즉,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식의 문제를 말하는데 대충 어떤 식의 풀이법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mple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The board of directors 같은 경우는 이사회 같은 것을 말하죠. 이사진, 이사회. choose가 뭔지 아세요? choose가 뭔지 아니? choose, chose, chosen. 맞습니까? 네, 좋습니다. 동사예요. 사실 이거 하나로 풀이는 끝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 하나 가지고 또 풀이하는 요령들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동사가 나온 문장에서는 추가적인 동사를 쓸 수 없더라 해가지고 조동사 붙어 있는 게 100% 동사입니다. 그 다음 is랑 are, 비동사들도 100% 동사죠. 정확히는 여기서는 수동태 동사로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동사 쓸 수 없더라. 그래서 choose만 가지고 A번 됐습니까? 오늘 이 원리 해보지. 자, 그래서 접속사가 없는 문장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은 접사가 나오면은 추가적인 여러분들 동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접사가 없는 문장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는 이 접사가 없는 문장에서 동사는 단 하나. 동사는 단 하나. 그래서 선택지 여러분들 동사와 준동사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동사가 뭔지는 제가 뒤에 정리해놨어요. 어쨌거나 동사와 선택지에 준동사가 동시에 나왔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하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대. 자, 이 부분이다. 오늘 제가 강조할 건 이거다. 동사 찾기가 1순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 여러분들 19년 강의했을 거예요. 그리고 600이건 700이건 800이건 900이건 토익 시험 다음 날 어떤 문제를 틀렸는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는데 공통적인 게 이때 알겠습니까? 그럼 학생들이 틀렸을 때 이런 단어도 외워야 되나? 라는 문제들은 저는 쿨하게 까무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맞추고 싶으면 사전을 다 씹어 먹어라. 옛날에는 사전 다 씹어 먹었대. 제 학창 시절에는요 이런 전설이 떠들었습니다. 사전을 다 먹어치우면 서울대 간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정말 사전 하나 들고 정말 다 먹어볼까? 이런 게 있었대. 이런 게. 사전이 알죠? 외우고 나서는요 찢어가지고요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소화가 위로 가지 않고 뇌로 간다면서 저희 중학교 시절에는 그런 게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A로 시작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강해요. 저도 씹어 먹었거든요. 그런데 A에서 끝났습니다. 배탈 나가지고 하겠습니까? A에서 끝나서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 네. 그 정도로 사전을 달달달달 외우는 시절이 있는데 물론 그래 하시면 안 된대. 알죠? 저희는 30만 개 어휘 중에서 1500개 정도만 하자 그랬대. 그리고 그 1500개 정도로도 충분히 토익 시험 만점 원리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설명해 드렸었고요. 시험 다음 날에 어휘 틀린 건 쿨하게 버리는데 근데 문제는 문법 문제는 대부분 다 아는 건데 틀려요. 이런 문법도 있었나? 이런 경우 잘 없대. 한 700점대 넘어가면은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700, 800, 900 학생들의 그런 문제 풀이 감에 대한 얘기입니다. 700인 분들은요 문제 풀 때 떠오르지 않고 매길 때만 떠오른대. 매기다가
아 라면서 알겠습니까? 떠오르게 돼요. 800점은요. 문제를 푸는 도중에 하고 떠오른데 그게 차이입니다. 12점과 800점의 문법적인 차이. 그 다음 900점대는요. 이미 풀 때 요 문제는 요거 조심해야지. 스텝 바이 스텝이 있대. 동사 문제 본 순간 동사 찾은 다음에 동사가 없다면은 수, 시, 태, 순으로 풀어야지. 혹은 동사가 있다면은 위치를 판단해서 부정사다리, 동사다리, 분사다리를 구분하되 분사는 수동, 능동을 구분해야지.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정확하다고 하겠습니까? 매우 organized요. 아주 정리정돈이 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대. 그래서 이 차이는 뭐냐? 실수하지 않고 엄청 빠른 기라. 그리고 제서 목표는 500이건 600이건 700이건 전부 다 이 900의 이 문제풀이 노하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겠다 이 말이야. 단 이 900의 조건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해외에서 살고 온 사람 아니대. 유학파들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순수하게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를 봤을 때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지 않은데 이렇게 못 푼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스텝 바이 스텝을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동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볼까요? The 10th annual workshop 보니까 10주년 워크숍이 있고 with the informative presentation 아주 정보가 풍부한 발표. 그 다음에 by DT 명사, present 명사, of 명사. 이거 뭐야? 명사, 빈칸, with 명사, by 명사, 쉼표 명사, of 명사. 뭐가 없니? 동사가 없니? 좋습니다. 이게 바로 동사 어용 문제입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절대로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죠. 통상적으로 시험 붙은 99.9%가 명사. ing 붙어 있는 토익 시험에서는 bring만 나오는데 bring 가져오다. bring만 동사고 그 외에는 싹 다 동사가 아님. to가 붙어 있는 건 100% 동사 아님. 이게 바로 프리법입니다. 알겠습니까? conclude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 끝나면은 the end가 나오죠. 토익 시험에서는 end를 물어본 적 아직 없대. conclude가 종결되다, 마무리다라는 자동사로 쓰입니다. 워크숍이 끝나다. 아주 정보가 풍부한 발표로 끝났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익 문장은 동사가 필요하더라. 동사 없는 문장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토익 시험 어떤 경우에 있어건 죄다 평서문이기 때문에 동사 없는 문장은 존재하지 않더라. 반면 얘들은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to가 붙어 있거나 ing 붙어 있으면 절대 동사 아니대. 총 3가지가 있거든요. 준동사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doing, do, to, ing. 음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동사가 있다면 doing, 동사가 있다면 do, to, ing. doing이 뭐냐고요?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문제를 푸는데 어머나 동사가 있으면 do, to, ing. 하나밖에 없네.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돼? do, to, ing. 물론 2가지가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만 나올 때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둘이 나와도 해석이 거의 필요 없을 겁니다. 제 수업에서는. 그래서 do, toing 고르자. 대신 요건 조심하자. do, toing의 do는 요거는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거는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 네. 그래서 id 형태는요. 제가 이 학생이 제대로 좀 영어 공부를 했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id 형태가 나올 때 이거를 과거 동사로 보는지 과거 분사로 보는지 요거를 제가 이렇게 관찰하고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사람의 문법 점수, 영어 점수, RC 점수가 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동사들이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 모양 같대. provide, provided, provided. 과거 동사랑 과거 분사랑 대부분이 모양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수는 아까 여러분들 choose, chose, chosen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한 80% 이상은 규칙 변화를 해서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동사가 아닌가 좀 많이 헷갈린데 그래서 제가 간단한 요령을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have나 are 비동사죠. 요놈 뒤에 나와 있는 ed 형태는 100%대 동사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동사가 절대 아니에요.
전체가 동사입니다. 완료동사, 수동태 동사. 그렇지만은 이 자체 have랑 are 얘가 100% 동사 원리고요. ed 형태는 동사가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관사나 소유기억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ed 형태는 요거는 절대로 그런데 동사가 아니에요. 이것도 절대 동사 아니야. 관사나 소유기 뒤에는 원래 명사가 필요하거든요. 그 앞에 ed 형태를 우리는 과거 분사라 부릅니다. A detailed explanation. 이 되겠습니까? 상세한 설명, 분사예요.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100%네. 위에 거 두 개는 100%. 자, 반면 ed 형태가 오른쪽에 여러분들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동사가 아닐 가능성이 90%입니다. 제가 100%라 말을 못했대. 왜일까? 10%의 예외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동사입니다. 그렇지, 자동사예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살짝 보시면은 요런 ed 형태입니다. 지금 정답이 C번이거든요. 얘는 분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뒤에 with 전치사가 나와 있지만 자동사들은 원래 여러분들 수동태가 없답니다. 뭐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자동사는 예외적으로 전치사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동사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자동사를 많이 외워두시는 게 토익 시험 스킬 적용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매우 유용해. 그렇지만 이런 10%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ed 형태가 전치사 나와 있으면 90% 정도는 분사. 간단하지만 상당히 여러분들 요긴한 스킬이죠.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번 1, 2번은 금방 일인데 3번에 써먹기 어렵대.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큰 2번은 접속사가 있는 경우. 아까는 접속사가 없을 때 원리였습니다. 동사가 있다면 do, to, in 원리였었거든요. 자,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경우는 접일동의는 뭐냐? 접속사가 1개면 동사가 2개. 항상 플러스 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접사가 0이면 동사는 1개. 접사가 하나면 동사가 2개. 접사가 5개면 동사는 6개. 항상 플러스 1 개념으로 동사 하나씩 느는구나. 추가적인 동사가 필요하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사와 여러분들 동사 개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거 제가 아까 뭐 하나 풀었던 문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보니까 이것도 뭐 실수하신 분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번 여러분들 홈워크 문제였었거든요. 이 문제가 뭐냐면 화면 쪽에 보십시오. 그냥. 자, Blake worked harder than Michael Jackman. 잭맨 씨보다 worked hard 훨씬 더. 여기서는 보다 더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누구나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도 그럴 수도 없고 뭐 이런 원리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실전반에 그냥 완전히 문제 스킬반에서는요. 원리 같은 거 설명 안 하고요. 이게 답니다. then 나오면 왼쪽에는 비교구 문제가 나오던가 혹은 왼쪽에는 부정오구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에게 비교급으로 만드는 부정의 비교급으로 만드는 최상급화 뭐 이런 원리 설명 안 한대.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few라든지 hardly라든지 nobody, nothing 이렇게 찍어라. 뭐 이런 원리가 있대. 다만 이 문제는 동사가 나왔지만 to promote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야. 동사가 추가적인 동사가 없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하 동사가 나면은 접사는 0 맞습니까?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whoever 접속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접일동의 접사 관계비는 동사 2개 이 원리가 또 써먹힌다 이 말이거든. 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이야기 보자면은 네 접일동의 항상 선택지에 접사가 나온 경우 혹은 문장에 접사가 나온 경우는 동사 개수에 민감해라. 그리고 또 아차하는 순간 실수가 매우 많이 유발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3번 선택지에 동사가 2개 이상이 있는 경우랍니다. 동사 하나마다 48가지나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택지에 여러분들 동사가 2개 있는 경우인데 보통 한마디로 동사 문제라 이 말이죠. 만약 선택지 여러분들이 동사 문제를 쓰고 동사 문제인데 동사를 고르고 싶은데 이게 선택지에 동사가 만약 2개 있다 이런 경우라면
48가지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 이 3단계를 거쳐서 수일치 과정, 시제일치 과정, 트일치 과정, 우리 이것을 수시트 공식이라 부르고요. 저희 이미 다 배웠더니 시제 부사 시간에 또 트일치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냥 지금은 그냥 수시트 3단계를 정의해라. 이 정도로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동사가 있는 경우에요. 동사 어디 있지? provide. 요거 동사 맞습니까? provide는 제공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거든요. 아까도 제가 그런데 스킬을 설명했거든요. 이거 참 뭐랄까. 어쨌거나 여러분들 만약 요거 위에 반에 올라가시면은 이상한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토익 공부를 안 하다가 오시면 상당히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 양반 별 희한한 것 다 연구한 사람이니까 저것도 가능하겠느라는 생각 들 거야. 이게 답니다. 동사가 있고 쉼표가 있으면 이 자리는 잉 찍기 뭐 이런 원리대. 반면에 동사가 없는데 쉼표가 나오면은 제일 짧은 거 찍기 뭐 이런 거대. 이게 스킬이다. 이게 오셈 스킬이야. 왜 그럴까? 그냥 첫 번째 게 바로 뭐냐면은 주어 동사가 나오고 이와 동시에 상황이 발생하는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독립 분사 구문 뭐 이런 식의 원리고요. 분사 구문이 원래는 거분사, 현재 분사라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분사가 정답률이 왜 높은지는 지금 시간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여러분들 동사가 없이 빈칸 나오면은 결국 동사가 필요한데 동사가 문제에 나오려면은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주어가 없는 경우다. 그죠? 그렇다면 주어가 없는 유일한 문장은 무엇인가? 명령문이죠. 명령문은 뭐지? 짤때 제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알겠습니까? 이거들. 그런데 이거를 그래도 원리를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은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써먹더라 이 말이야. 반면 여료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마치 이게 뭐냐면 아드레날린 같은 거 알겠습니까? 마약 같은 거라 빨리빨리 점수는 오르는데 그게 여러분들 한계가 있대. 항상 보면 실수도 많고. 자, 이 문제는 정답이 여러분들 A번인데요. 바로 여러분들 요 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위의 경우 요거 해당되는데 Firewatch Security Cameras 이 보안 카메라가 provide 360 degrees of continuous rotation 지속적인 360도 회전을 제공합니다. 그와 동시에 making them ideal for use 외부 사용에 ideal 이상적인 상태로 그와 동시에 만들고 있다.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데요. 해석은 넘어갈게요. 해석은 입안에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겁니다. 접속사가 없다면 동사는 단 한 개만 존재할 수 있더라. 이건 떼어야지. 한 개. 자, 동사가 있는 문장에 추가적인 동사를 쓸 수 없으므로 준동사 중에서 선택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이게 바로 그겁니다. 드퉁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죠. 동사가 있다면 do, to, in 셋 중에 한 개 있으면 후딱 찍고 넘어가자. 이런 원리입니다. 동사가 있다면 do, to, in 동사가 있다면 do, to, in 동사가 있다면 do, to, in 제가 왜 일부러 반복하는 줄 알죠? 요래 듣고 또 유튜브 영상 한 번 더 들으면 또 반복이 되는데 무조건 음성으로 기억하시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됩니다. 네, 명사 자리는 부정사, 동명사 이런 원리고 형용사 자리는 과거분사, 현재분사 둘 중에서 이런 원리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ed 형태는 유의하자. 1번 anyone involved in the project 프로젝트에 관련된 누구든지 to contact me 나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라는 문한 문장인데요. 자, 이런 원리입니다. 확실한 건 anyone 대명사, the project 명사, me 대명사 그 다음 to contact은 to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100% 동사가 아니야. 근데 문제는 얘다 얘. ed 형태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동사가 안 될 수 있는 게 반반이야. 이게 왜 중요한가? 동사면 빈칸 자리는 needing 모양 바꿔야 돼. 반면 동사가 아니면 needs 동사가 필요해.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ed 형태는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좋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ed가 정의사 만나면 90% 분사, 동사 아님 결국 대명사, 분사, 명사, 블랭크, 투부정사, 대명사 동사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더라. These
여러 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누구든지 needs to contact me. 나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다. 반면 2번 한번 보지. 똑같은 involved가 나왔다 이 말이야. 똑같은 involved. 그래서 아까 이거 분사니까 이것도 분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이 말이야. 왜? 역시 마찬가지 involved야. 얘가 만약 동사라면 will receive를 못 쓰고 to receive가 맞다 이 말이지. 동사는 절대 하나. 반면 얘가 동사가 아니라면 will receive 동사 필요하더라. 동사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좋아요. X 하겠죠? 실수할 뻔했다. 맞습니까? 정답 여러분들 to receive요. 마이크는요. involved his idea. 그의 아이디어를 in the project. 프로젝트에 포함시켰는데 to receive more support. 보다 많은 서포트를 받기 위해서지. 요런 문제. 결국은 동사라 이 말이거든. 아까 거는 동사가 아니었고 그리고는 해석이 물론 원칙이지만 오른쪽에 in이 나왔냐 전치사가 있냐 없냐 그 차이로 구분이 가능했죠. 한 개 더. ed 형태가 오른쪽에 관사나 여러분들 소유격이 붙어 있으면은요 문법적으로는 0.01% 예외는 있지만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100% 동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 과거형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관사 소유격 오른쪽에 있는 ed는 100% 동사 아닌 분사. 반면에 관소유격 왼쪽에 여러분들 ed 형태는 100% 동사. 그래 하면 된대. 오케이. 요령 아이가 요령. 그 다음 3번 아까 얘기했듯이 관사 소유격 뒤에 ed는 동사 아님. 비동사 비동사 뒤에 ed는 동사 아님. 자, 교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4세트의 107번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세트의 107번 문제. 참고로 must be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다면 100% 동사가 되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ed 분사가 나오던가 to 부정사가 나오든가 이렇게 동사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동사가 또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that. 그렇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주격, 관계, 대명사. 바로 접속사가 나왔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접속사가 나왔다면 접일동이 접속관계면은 동사가 두 개. 이 원리에 의해서 A번과 C번 동사를 골라야 되는 문제. 이게 바로 동사 어형 원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C번. 위에 and가 나왔다고 복수로 보시면 안 된대. 우리 김앤장 회사 한 개대. 존슨 앤 존슨 회사 한 개입니다. 알겠습니까? 회사 한 개예요. Use and warrant guide요. 이용 및 보증 가이드 책자가 정확히 대절에 조역합니다. 이 책자가 their product예요. 바로 이 제품과 함께 딸려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1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거예요. 선택지에 동사랑 그 다음 준동사가 동시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확인하는 게 1순위고요. 선택지 확인이 1순위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바로 빈칸 앞뒤에 동사 찾기. 알겠습니까? 요렇게 하는 거라.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동사 찾기.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아차 많이 하니까 주의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동사가 나왔다 이 말은 동사를 못 쓰니까 the to in 중에서 고르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좋습니다. 주어는 is ready. 준비가 됐는데 to begin updating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 D번. 선생님 동명사와 부정사의 차이는 뭔가요? 만약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be ready for 명사, be ready to 부정사 이런 옛날에는 암기였대. 제때만 하더라도 뭐 있나 하여튼. 그런데 오쌤은 항상 패턴을 좋아하는데 공통점 찾기를 좋아하고 그리고는 확률과 통계를 신명한데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스킬이 만들어진 기라. 앞으로 비동사, 형용사 뒤에 동사 문제는요 100% 대
to 찍으면 된대. 이게 다 돼? 그냥 확률이야. 하나 더. 비동사랑 과거분사가 만나면 수동태라 부릅니까? 뒤에 빈칸 나오면 to 찍으시면 100% 정답이 돼. 확률 100%야. 이게 답니다. 항상 뭐 확률이지만. 네. 좋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D번. 되나요? 이번에는 18세트의 12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트의 124번 문제요. 이 문제는 보자. 뭐 어렵진 않다. 자, 보니까 blank 앞에 is. 다시 말하지만 조동사건, 비동사건, have건 100% 동사.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do, to, ing. 이래 접근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한 개만 있으면 찍고 두 개가 나오면 구분하는데 특히 형용사 자리는 과거분사와 현재분사의 수동, 능 등의 의미로 따지는 문제죠. 물론 저희는 저인사 왼쪽에 90% 수동태 찍기라고 했다. 그죠 여러분들? 정답은 A번. 팀이 is dedicated, 헌신적이다. to providing accurate inspection service, 정확한 점검 서비스를 정하는 데 헌신적이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126번 문제예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동사가 있습니다. must read, 뭐 조동사가 있으면은 뭐 100% 동사라 봐야죠. 그래서 동사를 더 이상 쓸 수 없단 말이야. operation, 운영, 가동하다 의미의 동사 맞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쓰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가동하다라는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원래는 operating 쓰던가 operated 쓰던가 혹은 to operate, do, to, ing 올리디, do, to, ing 됐습니까? 정답은 C번. 물론 저희는 바로 뒤에 동사 원이 나올 땐 100% in order to로 찍고 넘어가자 나 말했대. C번. 원래 to operate이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in order 붙일 수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세트의 118번입니다. 아까 제가 이거 말했나? 제가 아까 이거 말했나? 동사가 있고 쉼표가 있으면 ing 찍으라. 요거 말했나 여러분들? 바로 요거 돼. B번. 동사가 있고 쉼표가 있으면 ing 찍으라. 아까 제가 적어 드렸던 얘기죠. 그래서 Graham 씨는 we place an order. 주문할 거야. Supplies. 사무용품들인데 쉼표 including staplers, paper cups and pens. 이렇게 뭐 호스키스인가 이거? 하여튼 스테플러랑 종이컵이랑 펜을 포함한 suppliers야. 좋습니다. 정답은 B번. 동사 변형. do, to, ing 중에 찍으라. ing 뒤에 명사, ing 명 그래야지. 7세트의 111번. 7세트의 111번. 동사 있나? related는 동사 아닙니다. 이거 related 동사 아니야 이거. 제가 이거 말했나? 백이 있으면 둘 다 빼고 풀기. 이거 해야겠나? 백이 있으면 둘 다 빼라 그랬대. have가 붙어 있으면 100% 동사라 그랬고 동사가 나가기 때문에 do 나올 수도 있고 to 나올 수도 있고 ing은 없네. 정답은 A번. 됐습니까? Professionals, 전문가들이 have gathered, 모여들었다. To attend the convention, 컨벤션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정답은 A번. 자, 지금부터 이제 기출문제, 여러분 교재 기출문제, 엑서사이즈 문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10문제를 제가 2분만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기 딱